로스앤젤레스 축구클럽 LAFC의 홈구장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상징이자 감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 최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공개된 한 자리 사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사진 속에는 팀의 상징이자 글로벌 스타인 손흥민이 한 어린 소년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세노크로 현재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 팬이다. 이번 만남은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국제 비정부 기구인 메이크어잇이 재단과 LAFC의 협력으로 성사되었다. 세노크의 간절한 소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영웅 손흥민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이었다.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이라는 중차대한 일정 속에서도 손흥민은 흔쾌히 이 어린 팬의 영웅이 되어주었다. 그는 경기 전 긴박한 긴장감이 흐르는 터널 안에서도 소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단순히 유명 선수가 팬을 만나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세노크는 손흥민을 비롯한 LAFC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 받았고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히 피치 위를 밟았다. 이는 난치병 투병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소년에게 잊지 못할 삶의 의지를 심어준 사건이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손흥민의 행보는 단순한 미담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현대 축구에서 월드클래스 선수의 가치는 경기장 안에서의 평점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보여주는 브랜드 파워와 리더십으로 완성된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호스퍼 시절부터 아시아를 넘어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구단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LAFC가 북미 축구 리그 MLS의 신흥 명문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구단의 풍격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스포츠 스타의 도덕성과 지역사회 공헌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 손흥민은 이에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팀 내부의 결속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동료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며 팀 전체의 따뜻하고 끈끈한 문화를 형성하게 만든다. 세노크와의 만남 현장에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에런, 후안가 등 팀의 주축 선수들도 함께 참여해 게임을 즐기고 기념 촬영을 하며 힘을 보탰다. 이는 LAFC가 단순한 승리, 지상주의 클럽이 아니라 팬들과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진정한 공동체임을 시사한다.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구단과 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로 묶이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손흥민이 세노크에게 건넨 것은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은 축구 그 이상의 가치다. 난치병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선 아이에게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은 축구가 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골만큼이나 그가 아이의 눈을 맞추며 건넨 격려의 한마디는 LAFC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축구클럽 LAFC의 공격진은 이미 북미 축구리그 MLS 내에서 공포의 대상이지만 구단은 안주하지 않고 전력을 극대화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다. 최근 축구계의 시선은 노르웨이의 신성 옌스 페테르 하우게의 영입설에 쏠리고 있다. 도대 글림트의 핵심 윙어인 하우게는 유럽 무대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자원으로 그의 가세는 손흥민과 부안가로 이어지는 LAFC의 화력에 활용 점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대 글림트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할 당시 4강에서 마주했던 팀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하다. 당시 손흥민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팀의 승리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만난 보대 글림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며 그 중심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2골을 퍼부으며 무승부를 이끌어낸 하우게가 있었다. 하우게는 맨체스터 시티, 도르트문트, 인터 밀란과 같은 유럽의 거함들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 특히 인터 밀란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보여준 선제골은 그의 결정력과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술 분석가적 관점에서 볼 때 하우게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윙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LAFC가 지향하는 역동적인 스위칭 전술에 완벽히 부합한다.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진을 교란할 때 반대편에서 하우게가 좁은 공간을 볼 수의 능력과 공격 효율성을 바탕으로 압박을 풀어낸다면 상대 수비 라인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서부 컨퍼런스의 최강자인 LAFC가 하우게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점 찍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유출된 스카우트 보고서에 따르면 하우게의 기술적 수준은 이미 MLS의 평균적인 수비 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대 클림트 측은 약 개신경력만 해서 2루승역만 유로 사이의 이적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LAFC에게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선수 개인에게도 이번 이적은 단순한 연봉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럽의 빅리그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머물며 기회를 엿보는 것보다 성장을 거듭하는 MLS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커리어 측면에서 더욱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하우게의 미국행은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대적인 윙어로서 갖춰야 할 속도와 기술, 전술적 지능을 모두 겸비한 그는 LAFC의 공격 전개 방식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것이다. 현재 팀 내에서 활약 중인 마르티네즈와 부안가가 다소 직선적이고 유사한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하우게의 영입은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챔피언스컵 우승과 리그 재패를 노리는 LAFC에게 하우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력 보강이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 하우게라는 젊고 파괴력 있는 윙어의 조합은 상상만으로도 상대팀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전술적으로 하우게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겨 공간을 창출하면 손흥민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마무리를 짓는 그림은 LAFC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공격 루트다. 이제 이적 시장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하우게가 로스앤젤레스의 검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될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 승리의 화로성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살림꾼이 존재한다. 로스앤젤레스 축구클럽 LAFC의 주문을 책임지고 있는 스테픈 에우스타키오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팀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구단이 공개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축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역전극이었다. 포르투갈 이민자 부모 밑에서 캐나다 국적으로 태어난 그는 7살 무렵 포르투갈로 건너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고등학생 시절 또래보다 왜소한 체력 탓에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극심한 좌절을 맛본 것이다. 당시 에우스타키오는 부모님에게 축구를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할 정도로 심리적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잠재력을 굳게 믿었던 부모님은 딱 1년만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보라며 그를 다독였다. 부모님의 신뢰는 에우스타키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되었고 그는 포르투갈 사브리그라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 경기 죽기 살기로 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그 결과 프로 데뷔 5년 만에 꿈에 그리던 일부 리그팀으로 이적하는 기적 같은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재능보다 노력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승리한다는 축구계의 고전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멕시코의 명문 크루스아술로 이적하며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한 지코. 단 2경기 만에 축구 선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대형 부상을 당하고 만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고작 22살이었다.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야 할 시기에 찾아온 8개월간의 공백은 웬만한 선수라면 은퇴를 고민할 만큼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에우스타키오는 달랐다. 그는 병상에 누워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다. 부족했던 근력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했고 실전 경기에서 놓쳤던 전술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상대팀의 비디오를 분석하며 지능적인 축구를 공부했다. 재활 기간 동안 쌓아올린 전술적 이해도는 그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드필더로 성장시켰다. 실제 그는 최근 경기에서도 상대 선수의 개인별 특징과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경기에 임하는 철저함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사부리그에서 시작해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고 이제는 MLS 최고의 명문 구단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기까지 그의 커리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신체적 열세를 지능으로 극복하고 부상이라는 악재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에우스타키오의 집념은 LAFC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발자취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들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미드필더의 전형을 보여준다. 넓은 시야와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찔러주는 날카로운 롱패스는 그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에우스타키오의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는
그 자체로 LAFC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팀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스테픈 에우스타키오의 축구 인생이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단순히 열심히 뛰는 선수를 넘어 자신의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할 줄 아는 전략가라는 데 있다. 그의 영리함은 국가대표팀 선택 과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포르투갈과 캐나다 이중 국적자인 그는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양국의 시스템을 모두 경험했다. 하지만 서민 국가대표팀 결정을 앞두고 그는 감정적인 선택 대신 철저한 현실 분석을 택했다. 당시 포르투갈 중원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했다. 그곳에서 후보로 머물기보다 주전으로 활약하며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캐나다를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적중했고 그는 이영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 능력은 그가 유럽의 명문 포르투를 떠나 로스앤젤레스 축구클럽 LAFC로 이적하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발휘되었다. 에우스타키오가 전성기에 접어든 시점에 MLSM을 선택한 배경에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바로 매 경기 주전으로 출전하며 경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확실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팀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매 순위로 확신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손흥민의 존재였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와 함께 뛰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를 숨기지 않았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지만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단 한 명의 선수가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존재다. 에우스타키오와 같은 미드필더에게 손흥민은 최고의 파트너다.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을 때 언제든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 에우스타키오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정교한 패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술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손흥민 역시 에우스타키오처럼 지능적이고 헌신적인 미드필더의 존재 덕분에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너지를 얻고 있다. 결국 에우스타키오의 LAFC 합류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스타 영입의 연쇄 반응의 결과물이다. 훌륭한 선수는 더 훌륭한 동료와 함께 뛰기를 갈망하며 손흥민은 전 세계의 유능한 자원들을 로스앤젤레스로 불러 모으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 에우스타키오는 손흥민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며 월드클래스의 기준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팀 전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온 에우스타키오와 존재만으로도 팀의 격을 바꾸는 손흥민의 만남은 LAFC가 단순한 클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승리, 공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에우스타키오가 중원에서 뿌려주는 창의적인 패스가 손흥민의 발끝에 닿을 때마다 LAFC의 우승 가능성은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온 미드필더와 전설로서 내려가고 있는 공격수의 공조는 이제 북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축구 클럽 LAFC의 현재 행보는 단순히 한 시즌의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향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차기 월드컵은 북미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LAFC는 그 중심에서 리그의 자존심을 세울 전초기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축된 현재의 라인업은 단순한 클럽팀의 수준을 넘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진용을 갖추어가고 있다. 구단이 스테픈 에우스타키오와 같은 현역 캐나다 국가대표 주전을 영입하고 옌스 페트르 하우게와 같은 유럽의 신성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로스앤젤레스를 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망이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전 세계적인 아이콘은 이러한 구단의 비전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이다. 손흥민은 경기력 측면에서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MLS라는 리그 자체가 유럽 빅리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진인이 되고 있다. 그가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헌신과 리더십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북미 대륙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에우스타키오에게도 이번 월드컵은 각별하다.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는 LAFC에서 손흥민과 같은 최정 상급 선수들과 호흡하며 압박의 강도와 전술적 정교함을 익히고 있다. 이는 곧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하우기와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MLS는 이제 은퇴를 앞둔 노장들의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발판이 되고 있다. 결국 매치의 우승 도전은 2026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완벽한 리허설이다. 멕시코 클럽들과의 챔피언스컵 대결에서 승리하고 리그 정상에 서는 과정은 북중미 축구의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구단 수뇌부의 과감한 투자와 선수들의 불타는 의지, 그리고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지금 LAFC는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내 경기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난치병 어린이에게 꿈을 주는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과 사부 리그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에우스타키오의 근성,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구단의 야망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기적은 완성된다. 2026년 월드컵의 주역들이 모여있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는 축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과 전율을 목격하고 있다.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써내려가는 이 드라마틱한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우승 트로피와 함께 전 세계의 찬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네스의 귀신을 로스앤젤레스의 팀을 넘어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클럽으로서 새로운 축구 역사를 지필하기 시작했다.